Nice to see you. 안녕하세요. 신임 유튜버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주토피아2 개봉 기념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탑 8을 뽑아볼까 합니다. 순위는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두 전문가 사이트 점수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로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순위는 픽사 제작 애니와 2D 애니를 제외한 디즈니 3D 애니로만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시작합니다. 8위를 차지한 작품은 2021년에 개봉된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입니다. 이 작품은 코로나 시기에 개봉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중 가장 덜 유명한 작품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문가 평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비해 국내 평점은 60점대로 그렇게 높지 않네요. 저 역시 높은 점수를 준 작품은 아닙니다. 영화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라야라는 소녀가 마지막 드래곤과 함께 드룬이라는 악의 결정체에 맞서 싸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동양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작품인데요. 디즈니 특유의 PC한 정책으로 인해 다인종 다문화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일환으로 동남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론가들이 긍정적으로 본 부분들도 이런 타 문화를 수용한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주제도 불신과 증오로 인한 분열보다는 통합을 강조하기에 주 관객층인 아이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도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런 주제들은 참 좋았는데 아쉽게도 드래곤이 별로였습니다. 차라리 제목이 라야와 오부족 이야기 이런 거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떡하니 제목에 마지막 드래곤이라고 써놓고선 드래곤이 별 매력도 없고 비중도 없으니 아무래도 재미가 떨어졌던 것 같네요. 그래도 다양한 설정들과 엄청난 액션으로 눈은 즐거우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7위를 차지한 작품은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개봉한 엔칸토 마법의 세계입니다. 이 작품 역시 코로나 시기에 개봉해 극장에선 성적이 애매했는데 영화평이 좋아 OTT를 비롯한 2차 시장에서 많이 본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외국 관객들의 평점이 국내보다 조금 더 높네요. 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엔칸토라는 마법의 세계에서 사는 능력자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 모두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주인공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자물에서 많이 본 설정이죠. 다들 능력이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 나에게 더 강력한 무슨 능력이 있는 걸까? 나만 레벨업하는 건가?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간단한 느낌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능력은 그저 가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가족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스케일은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 중 가장 작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소한 느낌까지 납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정말 화려한 뮤지컬 장면입니다. 시작부터 대가족을 소개하는 더 패밀리 마드리갈부터 빌보드 1위를 한 We Don't Talk About 브루노까지 어떤 곡도 빼놓지 않고 모두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뮤지컬 영화 틱틱붐의 감독 린 마누엘 미란다가 음악에 참여해 더 좋은 노래들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화려한 뮤지컬과 가족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6위를 차지한 작품은 디즈니와 마블의 콜라보로 화제를 모았던 빅 히어로입니다. 원제는 빅 히어로 6인데요. 역시 6라서 6위를. 이 작품 역시 전문가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중들의 점수도 70점은 넘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낮은 점수를 준 게 됐네요. 저도 재밌게 본 작품인데 그렇다고 다른 디즈니 작품들만큼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마블과의 첫 콜라보라 기대를 많이 해서 약간 실망을 한 것 같네요. 영화는 전형적인 마블 히어로의 탄생 서사를 따릅니다. 공돌이 주인공이 빌런을 맞이해 자신의 무한한 이과 능력을 사용한다. 그런 거죠. 주인공 히로와 히로의 형 테디가 만든 베어맥스는 이 영화의 마스코트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다른 캐릭터들의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조금 아쉽게 여기는 부분이 이 지점이네요. 제목처럼 빅 히어로 6가 되려면 6명 다 매력이 돋보여야 되는데 이 영화는 히로와 베어맥스의 관계에 집중해서 다른 4명은 거의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 됩니다. 이런 점은 후속편이 나왔으면 해결됐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후속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불만이 남는 거죠. 어쨌든 캐릭터들의 활용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은 디즈니 애니메이션답게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평이 좋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울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많은 캐릭터보다는 한 명의 캐릭터에 집중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 영화도 재밌게 보실 겁니다. 5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주먹왕 랄프입니다. 이 영화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중 로튼 토마토 점수가 가장 낮은데요. 관객 점수가 높아서 5위에 랭크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좋아하는 작품이네요.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게임 속 악당이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남자 랄프가 다른 게임으로 가게 되면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좋아할 내용의 영화인데요. 일단 배경이 되는 공간이 요즘은 보기도 힘든 오락실이고 랄프가 나오는 게임도 80년대에 나온 동키콩 게임에서 따왔기에 어른들에게 보다 익숙한 설정입니다. 그 외에도 게임 카메오가 많이 등장하기에 일단 게임을 좋아하는 어른이라면 높은 확률로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주먹왕 랄프는 속편도 개봉에 준수한 평을 받았는데요. 오늘 순위에서는 10위를 차지해 아쉽게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아쉬우니 점수라도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주먹왕 랄프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4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0년에 개봉한 영화 라푼젤입니다. 이 영화는 레터박스와 왓챠피디아에선 80점을 넘을 정도로 점수가 좋은데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80점을 줄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서 점수가 약간 낮게 책정됐습니다. 라푼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은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전성기를 맞았던 디즈니는 2000년대 들어서는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라푼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의 문제로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만약 라푼젤이 실패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큰 타격을 줄 상황이었죠. 다행히 작품이 잘 나오며 영화는 흥행했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오히려 디즈니 애니에 활력이 생겨 다음 작품부터 줄줄이 명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반부 연등신을 잊지 못하는데요. 이걸 3D 아이맥스로 본 게 영화 보면 후회 없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바로 앞에서 연등이 떠다니는데 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80점을 주지 않은 건 영화의 결말이 지금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 머리 자르는 씬 그겁니다. 누가 그렇게 짧게 자릅니까? 라푼젤 머리빨이었습니까? 이게 다 플린 때문입니다. 플린 그냥 지가 죽던가 하지 왜 라푼젤 머리를. 결말 빼면 캐릭터도 매력있고 노래도 좋고 화면도 끝내주는 영화이니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이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3위를 차지한 작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 흥행작에 올랐던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은 라푼젤보다 좀 더 좋은 평을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레터박스에서만 7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네요. 라푼젤보다도 10점이나 낮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겨울왕국에 10점을 더 주며 결국 3위에 오르게 되었네요. 겨울왕국은 워낙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라 내용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엘사와 안나, 이젠 가장 유명한 자매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국내에서도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할 만큼 엄청난 흥행을 한 작품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못해도 10번은 넘게 본 것 같은데요. 특히 레리꼬 부분은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한때는 장면을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아쉽게도 라푼젤과 비슷하게 후반부를 안 좋아합니다. 라푼젤만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뮤지컬 영화로서 한 편 부족하다고 할까요? 마지막에 왜 노래를 안 부르는 겁니까? 겨울왕국의 마지막 노래가 트롤 노래입니다. 그 좋지도 않은 트롤 중매송 이후로 30분간 노래 없이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에 얼음이 된 안나 보면서 같이 눈사람 만들자고 한 소절이라도 불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2편에선 초중반에 인투 디 언노운, 후반부에 쇼 유어셀프를 부르며 클라이맥스는 더 풍성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1편만큼 평이 좋진 않았네요. 참고로 2편은 9위를 차지해 오늘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아쉬우니 점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2편도 정말 좋아합니다. 2027년에 3편이 나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1, 2편을 보며 버텨보도록 합시다. 2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6년에 개봉한 드웨인 존슨 주연의 애니메이션 모아나입니다. 모아나는 평균 점수가 80점에 육박할 만큼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국내 평점 사이트인 왓챠피디아와 키노라이츠에선 겨울왕국이나 라푼젤, 심지어 주먹왕 랄프와 빅히어로보다도 낮은 6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섬소녀 모아나가 반인반신 마우이와 함께 섬을 지키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초중반부까진 마우이가 너무 밉상이라 보는 게 좀 힘들긴 했습니다. 생긴 것도 비호감인데 하는 짓도 비호감이라 도통 정이 안 가더군요. 하지만 보다 보면 마우이의 어두운 과거와 갱생 의지를 보이는 행동에 점점 스며들게 됐고, 무엇보다 목소리 연기를 한 드웨인 존슨이 캐릭터를 잘 살려내서 더 호감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이전까지는 액션 스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역할에 만족을 했는지 실사 영화까지 직접 출연하기로 했더군요. 어쨌든 마우이와 다르게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모아나는 진취적인 모습과 결단력, 그리고 귀여운 외모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특히 후반부의 용암 괴물을 상대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에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했네요. 모아나는 겨울왕국이나 주먹왕 랄프처럼 후속편이 나왔는데 오늘 순위에 소개하기엔 점수가 너무 낮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작품은 역시 이 작품이었네요.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주토피아입니다. 그러고 보니 2016년 작품 두 편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로튼토마토 평점이 98점으로 혹평을 준 평론가가 거의 없고 관객평도 80점을 넘을 만큼 대중적으로도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터박스의 점수가 낮네요. 레터박스는 라푼젤 빼고는 80점을 넘은 작품이 없을 만큼 디즈니 애니의 우호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영화는 신참 경찰 주디와 사기꾼 닉이 콤비를 이뤄 사건을 해결하는 굉장히 헐리우드 버디물스러운 작품입니다. 약간 다른 점은 등장인물이 동물이고 동물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처음엔 그렇게 기대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3D 애니는 동물을 위인할 경우 유치한 작품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주토피아도 좋은 평에 비해 유치할 거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온 영화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두운 설정들을 담고 있었고, 이런 어두운 설정들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며 단순히 유치한 작품이 아닌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앞서 작품성이 어떻다 말하긴 했는데 그냥 주디랑 닉의 케미가 너무 셉니다. 영화가 나온 지 9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닉과 주디를 엮는데 여념이 없는 걸 보면 두 캐릭터의 케미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순위를 보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안 본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본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를 봐야 2편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개봉한 주토피아2의 점수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겨울왕국, 주먹왕 랄프, 그리고 모아나의 후속편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가장 재밌게 본 것 같은데요. 전 잘 만든 속편에는 훨씬 더 관대한 게 있습니다. 영화를 잘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후속편을 잘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주토피아2는 예상을 뛰어넘는 완성도로 절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닉과 주디의 관계가 1편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1편에도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캐릭터를 확장시키는 과정이 여타 나온 다른 후속편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메인 스토리도 전편 못지않게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넣어서 이게 진짜 애들용 영화가 아니구나 싶게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영화 순위를 만드는 주영순이었습니다.